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오후 결산 2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결산에 대한 개념만 먼저 쭉 말씀드렸는데요. 그 개념을 바탕으로 오늘은 연속해서 두 번째 강의를 하니 혹여 앞에 부분 1탄을 안 들으신 분들은 앞에 걸 보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은 조금 제가 힘들고요. 그리고 이게 뭔 얘가 있지 또 뭔 소리여 하시는 분 있을까봐 본인이 혹시 1차에서 이해가 안 되면 2차 그냥 가도 이해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오산이세요. 앞에 있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뒤에 있는 것까지 본인이 따라올 수 있지. 이해를 못하면 생각보다 이거는 혼자서 저 혼자 씹으로 싸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봐주셔야 됩니다. 앞에 부분. 시작하기 앞서 매번 같은 말이지만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 누르시고 구독 누르다 보면 무슨 알람 같은 게 있어요. 알람도 누르세요. 동영상 업데이트 되면 걔가 자동으로 팝업이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나 이익영 처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 내 좋은 거 알려줄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줄게 하고서 공유 누르세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혹시 그런 거 모르는 건 아니죠? 나만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안 보는 것은 서로 공유를 안 하면 결국엔 그 사람도 알아요. 너 봤는데 나한테 왜 안 알려줬어? 원망 듣지 말고 공유합시다. 혼자서 소설 썼습니다. 자 이제 진행할게요. 결산 두 번째. 그 설명하기 앞서 제가 잠깐 개념을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이익잉여금 있죠? 이익잉여금 개념 말씀드렸고요. 얘를 이익잉여금 처분할 때 지역별로 예치금, 예비비로 적립하는 데가 있고 예비비를 적립하면 안 되는 데가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관리비 차감을 적립해야 되고 그러면 이 잉여금을 처분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이거를 그러니까 구분해서 표현했죠. 예비비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아닌 거를 아닌 지역은 내가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무슨 공동체 지역 활성화는 우선순위 지출 대상이었고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일단은 전체 금액에서 아닌 거 빼고 발라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 금액 가지고 오늘 시간은 이 전체 금액 중에서 이익잉여금 전체 금액에서 원래는 여기서 우리가 뭘 뺐어요? 우선순위 우선 지출 금액 얘는 예산에 잡수익 예산에 즉 관리의 수입이죠. 예산의 40%는 우선 지출할 수 있어요. 너무 지저분하다. 이거 지워드릴게요. 잡수익 예산의 40%는 우선 지출 항목으로 관리의 비용으로 바로 즉시 집행할 수가 있어요. 대신 그거는 입주자 대표회의 다 보고가 들어가야 돼요. 할 수 있어 하면서 그냥 부과할 때 뭐 그냥 막 차감하면 안 돼요. 우선 지출 항목으로 가시고 그리고 이 남은 40이라고 하면 만약 얘가 전체 100이라고 하고 얘가 전체 100에서 우선 지출 항목 40이라고 해도 예산의 40이기 때문에 실제 얘가 40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0% 결국에는 예산 안에 20% 썼다고 하면 80%에 대해서 우리가 얘를 처분하는 거죠.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얘를 처분을 해요. 근데 이 80에 또 잘 생각할 게 있어요. 이 중에서 색깔 다른 걸로 일부는 한 요 정도는 이거 좀 눈에 안 튄다. 오늘 얘는 장충 이자라고 할게요. 글씨 너무 안 보이죠? 흰색. 얘는 장충 장에서 충당금 예치기간이 만료되면 이자가 발생합니다. 근데 그 이자가 발생한 대로 그냥 수입으로 남겨두지 않고 재분계를 투스텝으로 하죠. 두 번 분계를 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자가 들어오면 이자 수입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장충 예치금으로 들어오는데 실제는 얘가 예치금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장기 수선 충당금을 한 번 더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하고 얘를 반대로 예치이자 전입액 예치이자 전입액으로 얘를 한 번, 두 번
해야 장기수선 충당 예치금과 장기수선 충당 금액이 딱 떨어져요. 이거는 그 전에 개정 과목에서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자세히 또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매번 할 때마다 똑같은 소리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 하기 때문에 이미 이때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는 이미 장충권은 이자분은 이미 설정을 했어요. 장충으로 나중에 쓰겠다고 목적을 가지고 예비로 넣어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또 이익잉여 처분할 필요는 없죠. 이중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얘가 10%다. 전체 그러면 100을 기준으로 70으로 바꿔야겠네. 그러면 지우고 그러면 전체에서 우선 지출로 해서 쓴 건 20%고 장충 이자로 된 거서 JH한 건 10%니 즉 얼마예요? 100에서 20과 10을 뺀 70%만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쓰면 돼요. 근데 우리가 쓸 때는 전체 토탈을 보고하고 이미 장충이 얼마 들어갔고 그쵸? 장충이 얼마 들어갔고 그 다음에 예비비로 얼마 적립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비 차감 적립금 얼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쓰시면 돼요. 근데 이게 아파트마다 이게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아파트 관리 규약대로 본인들의 케이스별로 하시면 돼요. 너무 한 가지만 몰두해서 그거에 다 꿰 맞추시면 안 되고 본인 상황에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각각의 지역과 그 다음에 그 아파트의 이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잘 생각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참고하여서 작성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걸 전격적으로 얘만 한다고 무조건 다 때려 맞춰서 바꾸려고 들지 마세요. 자, 그러면 지우고 이어갑니다. 결산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 하는 방법 중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제가 말했죠. 숫자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전체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선순위 지출을 만약에 한 20% 썼어요. 그리고 장충 JH를 한 게 10을 썼어요. 그럼 나머지 70이죠. 그죠? 이 나머지 70을 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70%예요. 자, 색깔 다른 걸로 갑니다. 입주자 기업은하고 공동기업은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분은 입주자 등으로 쓰죠. 그러면 입주자 기업은과 공동기업은 중에서 입주자로 만약에 놀이방 임대료가 있어요. 그 부분하고 중개기 수익이 있어요. 그 부분. 이게 각각 10이라고 합시다. 계산하기 편하게 10%와 얘도 10%예요. 그러면 얘는 이 70 중에서 10과 10 뺐으니 나머지 50. 아유, 그림을 너무 잘못 그렸네. 이렇게 10과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그림을 잘못했습니다. 숫자 다르게 색깔 다르게 여기서 여기까지는 진짜 감 떨어졌어요. 10% 이렇게 얘가 중개기 그 다음에 얘가 어린이집 임대. 자,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 중개기와 이 어린이집 임대는 누구의 다른 기업이니까요? 입주자 기업이에요. 그죠? 요 부분이에요. 중개기 어린이집 장기순 충당금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요것만 봅시다. 입주자 기업은 중개기하고 어린이집이에요. 그 외는 공동기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를 나눠서 얘는 어차피 나중에 다시 갈 때 누구로 가요? 소유자한테 가죠. 소유자는 누구한테 적립하는 게 좋다고요? 장기순 충당금으로 가요. 얘는 그대로 장충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장기수선 충당금. 그치? 나머지는 다 이제 뭘로 가요? 이쪽이 관리비 차감이나 예비비 적립금이죠. 관리비 차감과 예비비 적립금으로 가요. 이렇게 흐름을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입주자 기여분에서 입주자 기여 수익에서 입주자들은 자기 건물에 대해서 건설사가 잘못 지으면 이거에 대해서 하사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그 하사소송비를 뺀 나머지를 장충금으로 넣긴 하는데 얘가 약간 문제 소지가 있으니까 소송할 때 잘 하셔야 되는 게 이분들이 사자소송을 한다 하면 실제 지금 단 입주민들한테 다 돈을 걷어서 하기가 너무 어렵죠. 이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잡수익으로 들어온 것 중에 입주자가 동의를 해서 그 돈으로 우리 하자 소송을 하자라고 말이 추진이 되죠. 그러면 전체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아니다, 나는 하자 소송 안 하겠다, 그냥 계속 있으면서 건설사한테 AS 받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하자 소송 받아서 우리가 업체 선정해서 우리가 AS 받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솔직히 저는 하자 소송 진짜 이거는 변호사만 돈 불려주는 거고 입주민한테는 좋은 게 없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변호사가 돈을 거의 다 가져가요. 물론 거의 다라고 하면 너무 과대망상인 거고, 만약에 전체 10을 받으면 20을 변호사 준다고 쳐봐요. 변호사는 이제 돈을 받는 거죠. 1,000대, 1,000만원대로 받으면 나머지를 갖고 뿜빠이라면 얼마나 돈을 받겠어요. 그러면 그 뿜빠이 받은 걸로 그 소송 그 하나하나 업체 불러다가 이 사람한테 에이스 한다고 해서 이게 제대로 갈 수 있는 확률보다는 건설사를 불러와서 그쪽에 했던 건설사한테 AS 받는 게 더 낫거든요. 근데 대부분 하자 소송하는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변호사님한테 돈이 더 들어가고 변호사가 수익이 많이 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자 소송도 건설사도 좋아해요. 왜냐하면 조정을 하면서 금액을 깎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AS에 대한 부담이 확 떨어지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엔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제 경험치고 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얘기한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 강제사항이나 법령이나 뭐 이런 객관적인 사실 갖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을 말한 거라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하자 소송비는 얘는 어떻게 하냐면 잡수익의 전체가 만약에 그 1,000이라 할게, 1,000만원, 1,000원이라 할게, 그냥 간단하게 편하게 이상하게 편하게 1,000원. 근데 동의를 한 60% 했어요. 그러면 1,000원에 60이니까 곱하기죠. 100분의 60이죠. 그럼 공 2개 지우고, 그죠? 그럼 얼마예요? 60, 100, 600원이죠. 600원을 가지고 하자 소송비를 지불한다 이겁니다. 동의 비율이 60으로 하니까 요걸로 하지, 만약에 동의 비율이 70이면 좀 더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그냥 하자 소송 같은 경우는 그냥 보시면 안 되고, 또 한 번 더 돌다리도 두들겨 보실게. 모든 하장 소송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 감정 비용에 국한해서 법원에서 이거는 해도 되겠다라고 이제 그 국한에서 그 소견서 같은 게 나와요. 그런 걸로 해서 사용 가능해요. 그러니까 주의를 필요해서, 그래서 소장님들은, 잘 알고 계신 소장님들은 무조건 하자 소송비를 하자고 그 추진하면 좀 안 되는 게, 요거는 문제 소지가 많아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경험상 하자 소송비로 돈을 받았어도 아직도 자기 집에 하자가 있다고 8년이 지나도 와서 고쳐달라고 하시는 세대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누구한테 좋은 건지. 왜냐면 자기는 돈을 받았으면 거기서 그걸로 계산이 끝나야 되는데 돈은 돈대로 받고 기억을 못해.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집을 매매할 때 기름에 금가루 바르듯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이고 여기는 얘기하면 해줘라고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새로 이사 온 사람은 뭐 하자 소송해갖고 뭐 했다는 거는 다 기억을 모르고, 돈 받았다는 것도 그것도 기억 모르고, 그 전임자가 하고 돈 받아갔어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무슨 이거 하자로 그분이 얘기하고 가셨는데 관리소에다 얘기하면 해준다는데 라고 얘기하면 진짜 뒤통수 빵 때리는 사건이 많이 발생해요. 진짜 이거는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웬만하면 건설사가 망하지 않으니까, 아파트 건설하려면 그런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데잖아요. 하자 소송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전 만약에 제가 입대이 분들하고 의견을 저한테 그냥 물어보신다. 하자 소송 하지 마시고 그냥 건설사에다 계속 얘기해서 AS 받으시는 게 낫다. 그게 낫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근데 만약에 대세가 하자 소송으로 갔어요. 다 이제 반 이상, 가반수 이상 넘어가면 게임 끝났어요. 그럴 때도 난 끝까지 소신을 지킬 거야. 나는 AS 해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때 그냥 하자 소송하는 거에 동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돈을 다 받기로 했으면 그 아파트의 전체 AS에 대한 이자는 건설사는 모든 책임에서 면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사는 나 이미 소송 끝났고 돈 줬어. 줄 대로 줬으니까 왜 알아서 해 하고서는 그냥 손 놓는 거죠. 그럴 때는 동의하시고 위임하고 그거에 대해서 돈이라도 받으셔야 돼요. 또 이제 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또 옆구리 샜네요. 자, 이제 공동기여분으로 갈게요. 공동기여분은 그 외라고 했죠. 이거는 공동기여 수준이기 때문에 공동기여로 나가는 거는 우선지출 항목 제가 얘기했어요. 잡수입 예산의 지금은 40%거든요. 40% 이내로 우선지출 항목을 빼요. 그래서 공동기여가 만약에 100이 있으면 40%가 예산이 만약에 20만 원이다. 아니 좀 계산하면 200이라고 할까요? 200원이라 할게요. 200원의 40%는 100분의 40이죠. 공 2개 지우고요. 그러면 4, 2, 8이죠. 80원을 우선 지출할 수 있어요. 100원에서 80을 우선 지출하니까 20이죠. 요 20을 가지고 어떤 거는 관리비 차감, 어떤 거는 예비비 적립금에 넣는 거죠. 근데 경기도는 예비비 적립금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외만 예비비 적립금 한다라고 표기를 한 거예요. 경기도는 예비비 하시면 안 돼요. 예비비 쓸 수 있게끔 조항이 있긴 한데 그것도 우선 지출 항목에 예비비가 들어간 거예요. 80원 안에 예비비가 들어간 거예요. 예비비가. 그러니까 거의 못 쓰게 됐어요. 그리고 경기도는 이게 한정이 아니라 했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급작스럽고 예산 안 하고 급작스럽고 그 다음에 금액이 100만 원 이내 급작스럽고 예산이 없고 금액이 100만 원 이내로 그래 맨 마지막은 조건이 뭐였어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을 만져야죠. 그래야지 예비비를 쓸 수 있어요. 요 네 가지. 대신 서울은 100만 원 숫자 이 금액에 한도는 없습니다. 요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공식을 대충 했죠. 자, 한 번 더시 입주자 기여분하고 이거 좀 다시 한번 할까요? 초보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전체 수익에서 이거는 관리 수익과 관리 외 수익 합한 거예요. 빼고 비용 관리 비용과 관리의 비용을 뺀 거예요. 그러면 당기 순이익 나오죠. 자, 이 당기 순이익을 가지고 이거를 전체 그래프로 파이 그래프로 놨을 때 만약에 내가 입주자하고 공동기여분을 구분하기에 앞서 우선 지출 항목을 먼저 보시죠. 그러니까 일단은 입주자 여기 보면 흐름이 아까 그 식을 먼저 보였잖아요. 입주자 기여분하고 공동기여분. 자, 입주자하고 공동기여분을 나눠요. 왜 그런 거 하니? 입주자는 뭘로 가요? 장충으로 가고요. 공동기여분은 예비비나 경비료는 없다고 했어요. 예비비나 관리비 차감. 감으로 설정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입주자하고 공동기여분을 나눈단 말이죠. 그러면 입주자가 만약에 어린이 놀이방이 예를 들어서 10% 놀이방, 영유아 놀이방 뭐지? 어린이집 임대 어린이집 임대료 10%와 그 다음에 여기 10%는 중개기 수익 10%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는 10%는 장기수년 장충 이자예요. 자, 그러면 입주자를 나눴어요. 입주자권 남아서 나머지 다 공동기여분이죠. 그죠? 공동기여분에서 얘를 다 처분하는 건 아니에요. 관리의 비용을 쓴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기여분 중에서는 이 중에 일부 우리가 우선 지출 항목을 빼죠. 우선 지출 항목은 제가 뭐랬어요? 잡수익 예산의 40% 이내. 그래서 얘를 잡수익 예산을 이번 1000으로 할까? 2000 할게요. 예산은 2000을 잡았어요. 그래서 40%니까 100분의 40이죠. 인 이내를 집행하기로 했다 칠게요. 공 2개 지우고 약분해서 2, 4, 8이니까 800. 그래서 800을 쓰기로 했다 칩시다. 그러면 800은 이 전체 금액에서 800이 몇 퍼센트 차지한 거 하니 한 얼마로 할까요? 30을 할게요. 30%는 우선 지출 한번 했어요. 그래서 지출했어요. 요게 금액은 800이에요. 그러면 아이고야 그래프를 또 잘못 그렸네요.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시계를 생각해가지고 미치겠다.
그림 너무 잘못 그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3, 4, 5, 6, 60%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림이 대충 보세요. 그냥 50% 그냥 10 올라갔다고 칠게요. 그림을 좀 이렇게 예쁘게 못 그렸어. 그러면 조금만 더 선 넘겨야 되는데. 3, 4, 5 여기 50이고 반이고 한 요 정도 그림 그래도 좀 넉넉하게 그릴 걸 그랬나? 이렇게 60%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60은 요게 40%죠. 자, 이거를 처분하는 거예요. 이걸 처분. 자, 이제 아셨죠? 근데 요거를 그림을 그리면 얘는 편한데 요거를 식으로 그냥 서술형으로 둔 게 바로 요거 페이지예요. 자, 이제 이해 가셨죠? 그럼 볼게요. 결산 이익잉여금 처분 예시. 이제 예를 보면 2019년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순이익을 봤더니 이렇게 840이 나왔죠. 80% 이상은 관리비 차감 적립금으로 뒤하게 그렇게 써 있어요. 80% 이상이니까 80%만 되는 게 아니라 딱 80만 되는 게 아니라 100%까지 관리비 차감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상이니까. 여러분 이상 알죠? 이상은 그 숫자를 포함해서 그 이상이에요. 만약에 5 이상이면 5, 6, 7, 8, 9 계속 올라가는 거고요. 만약에 5 이하예요. 그러면 5, 4, 3, 2, 1, 0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5 초과예요. 이렇게 해요. 수학에서도 5 초과면 5 넘어가는 6 누구부터요? 6, 7, 8, 9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미만은 뭐예요? 5 미만은 5 포함하지 않고 4, 3, 2, 1, 0 마이너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상은 이것도 포함한 윗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하는 이것도 포함한 아래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80% 이상은 80에서 100까지는 관리비 차감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어요. 근데 얘네가 80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비비 적립금은 기존 유보된 금액을 그대로 두고 기존에 적립된 거는 일단은 유보하게 그냥 냅두고 관리비 차감으로 넘기자라고 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년 이익잉여금 모두 관리비 차감으로 적립하기로 한다라고 하면 나누는 거죠. 요 그래프 한 거를 여기다 이제 하는 거예요. 커뮤니티 수익이 500이 들었고 재활용이 200, 중개기가 100, 검침 150. 그러면 커뮤니티는 공동이죠. 재활용도 공동이고요. 중개구는 소유자, 입주자 기업분이에요. 검침 공동입니다. 재활용도 공동이고요. 검침도 공동, 커뮤니티 공동이에요. 그래서 입주자만 일로 가요. 기업은 100, 그죠? 나머지는 그대로 공동기업으로 쭉 가요. 관리 외 비용도 일로 가죠. 그래서 입주자 기업은 비용이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익잉여금 처분하면 중개기 말고 장기 순충당금 이자 수익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자 수익이 요거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보세요. 얘를 이자 수익이 20이 있었으면 비용으로 예치 이자 전입액 뭐 이런 식으로 20이 또 들어갈 거예요. 실제 있다면 요거는 그래서 같이 놓고 뺐기 때문에 굳이 차감할 때 요거는 표기만 해주고 재처리는 안 하셔도 돼요. 이익잉여금 처분을 재차감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요건 잠깐 다시 지울게요. 요건 잠깐 지우고. 그래서 제가 지금 중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입주자 기업은 100이 있죠. 수익에서 요 비용이 0이니까 빼니까 100 그대로 가고 공동기업은 요거 다 합치면 5, 7, 850이죠. 850에서 40, 30, 40이니까 110이니까 빼면 얼마예요? 40과 740입니다. 그러면 전체 이익잉여금은 요거 합친 게 840으로 맞죠. 그죠? 그럼 이 금액을 가지고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가면 여기서 당기순이익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단기라고 했는데 왜냐면 기업회계는 12월 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요거 단기인데 우리는 처분을 1탄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1탄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 해 말이 아니라 다음 해 잉년의 2월에 처분하기 때문에 그때는 2월 이익잉여금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840으로 여기 가시면 돼요. 840 하고 처분 전 이익잉여금 840. 그러면 2월 받은 거를 처분 전 이익잉여금 아직 처분 안 했죠? 전년도 거를 받아 처분하기 때문에 이익잉여금 처분액은 840원이 되고요. 얘를 장충으로는 이미 100을 적립하기로 했으니 얘는 딱 봐도 장충으로 적립해야 되잖아요. 100으로 가고 나머지는 모두 관리비 차감으로 가기로 했잖아요. 740. 예비비는 유보된 금액 그대로 두니까 예비비 적립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740만 해서 요거 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요거 합계가 여기
그러면 차기 2월 이익잉여금 없죠. 이미 다 여기서 다 처리했으니 끝나는 거죠. 그럼 요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2월 이익잉여금은 이거는 확정 전표죠. 12월 말은 우리가 연도 이율하기 때문에 굳이 전표 발행은 안 해도 돼요. 전산상으로. 2월 이익잉여금은 한 예를 들어서 2월 한 18일 날, 제가 18을 좋아해서 2월 18일 날 입주자 대표에서 땅땅땅 의결이 끝났으면 2월 이익잉여금, 그죠? 넘어온 거 얘를 840을 이제 없애고 장기순장 100과 관리비 차감 740을 보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여기서는 다한회계법인 김정렬 회계사님 자료를 제가 좀 캡처해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경기도 처분액 계산 사례. 경기도는 좀 이렇게 말이 많고 좀 탈도 많고 독점적이어서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요. 이건 2019로 그냥 봅시다. 예산서상 잡수익 금액은 1000이며 2019년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단가 같다. 이거 제가 한 거 그대로죠. 근데 요것만 이쪽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이거는 아까 제가 했던 거 하고 내용이 거의 겹치니까 얘는 넘길게요. 지우고 얘로 할게요. 얘는 장기순청자금이 600이고요. 관리비 차감 적립금은 공동기업은 240에서 80%를 적립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계산했더니 192가 됐죠. 80% 이상이므로 80에서 100%까지 적립이 가능하고요. 예비비 적립금은 전체 이익에서 누구 관리비 차감 적립금과 장충이 뺀 나머지가 바로 예비비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거는 시기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거고,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린이집 임대. 어린이집은 누구예요? 입주자 기업은이에요. 재활용 공동, 중개기도 입주자, 검침은 공동, 재활용 공동, 검침 공동, 노인정 공동이죠. 그래서 관리의 수익은 전체 950이고요. 열에서 950에서 관리의 비용 110. 이거는 노인정 지원금과 재활용 수거 검침 비용은 다 우선 지출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있는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먼저 지출한 나머지를 처분하는 거죠. 그래서 950에서 110 뺀 840을 당기순이익을 처리해요. 자, 옆으로 갈까요? 중개기는 100 가고요. 어린이집 100. 이게 입주자 기업분이죠. 500하고 100해서 600이고 나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입주자는 그대로 600으로 장충 갈 거예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공동은 200하고 150에서 350인데 우선 지출 항목 먼저 나간 거 빼야죠. 430, 40 뺐더니 110을 빼서 240이 남았어요. 우선 지출 항목 뺀 나머지죠. 요걸 가지고 우리가 처분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전체 처분하는 것은 600과 240 뺀 나머지 680이 맞죠? 840이 맞죠? 그래서 2월 2년 840 여기고 당기순이익은 만약에 얘가 12월 31일 날 처분하면 얘가 맞지만 우린 이게 아니다. 아파트는 2년 다음 달 2월에 하기 때문에 1년 2달 후에 처분하기 때문에 2월로 넘어가고요. 840을 처분하는 거는 840이고 그러면 이익잉여금 처분에는 840을 처분할 건데 이 중에서 이미 600은 장충으로 넘어가야죠. 그럼 뺐더니 얼마? 240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죠? 240을 가지고 우리가 그 80% 했더니 이제 계산해 볼까요? 100분의 아이고 곱셈 2번 했네요. 80. 공 2개 지우고 4, 8에 32, 8이 16, 9, 192죠. 그래서 관리비 차감 적립금으로 192가 간 거예요. 그래서 600에서 192를 빼면 48이잖아요. 이게 예비비로 나머지가 간다는 얘기죠. 경기도 중에서 이거는 예비비는 경기도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경기도는 예비비 아예 적립하면 안 돼. 그냥 관리비 차감 넣으신 게 제일 안전합니다. 서울 관련해서 제가 이거 드린 거예요. 이거는 쓸게요. 서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중에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식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엑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10기 9기에서 이제 요거는 단기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처분 확정일은 2월 18일 날 입대위에서 의결이 됐죠. 그러면 2월 18일 날 전표에 넣으셔야 돼요. 2019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0일까지 그때 작년도 똑같이 18일은 아닐 테니까 한 12일 뭐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요거 별지 3호 서식 요 폼 요대로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예를 들게요. 전기 2월 이익여금, 그러니까 2월 이익여금이죠. 그러니까 전기에서 넘어왔으니까 전기라고 붙은 거고요. 만약에 달이 넣었으면 그냥 2월 이익여금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제가 PPT로 강의했던 거는 2월 이익임을 썼지만 사실은 전기예요. 전년도 걸 처분하는 거예요. 전년도 걸 처분을 못한 12월 말일 기준으로 못했기 때문에 그럼 제가 기세는 그냥 숫자 아무거나 넣을게요. 그러면 80, 000, 000 이렇게 수익이 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단기 순이익은 얘는 냅두고요. 단기는 이번 거는 처분 안 하잖아요. 이번 거는 언제 처분해요? 올해 12월 31일 지난 후에 내년 2월쯤 하니까 얘는 0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얘가 자동으로 덧셈으로 넘기죠. 이거 함수 거는 거 모르는 거 아니죠, 엑셀. 는 누르고요. 이 셀 선택하고 더하기, 얘 선택하고 엔터 하시면 돼요. 이익 잉여금 200.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규약이 바뀌었죠. 예비비 적립을 안 하게끔 하는데 여태까지 아파트 내가 발령받고 봤더니 예비비 적립금 안 하고 계속 매년 쌓아가지고 금액이 상당해. 한 4천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만약에 8천인데 4천이면 지금 현재 규약으로 보면 50%가 넘잖아요. 4천 얼마면. 그럴 때는 이번에 규약에 맞춰서 예비비는 처분해야겠다. 그러면 이때 넣는 거예요. 기타 적립금 대신 예비비 적립금. 그리고 이제 밑에다 써야죠. 그 밑에다가 사유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런 거는 코멘트를 잘 달아주셔야 돼요. 2019년 미처분 유보된 예비비 금액이 현재 규약의 기준에 비해 잔액이 규약의 기준보다 잔액 유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재조정함.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말을 막 갖다 썼어요. 예비비 적립금 예를 들어서 뭐 4,500 있다 칩시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그럼 얘가 예를 들어가죠. 그러면 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전기 2월 이익잉여금하고 이번에 2019년 12월 31일자로 있던 예비비 적립금 4,500을 같이 처분하는 거예요. 그럼 합계가 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는 하고 얘와 이 셀과 이 셀을 더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보니까 1억 2,500만 원에 대해서 처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규약에 이렇게 돼 있다 칩시다. 규약을 잠깐 얘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쳐요. 관리 규약에 의거 관리비 차감 적립금은 우선 지출 항목 지출 후 80% 이상 80% 말고 90을 할까요? 이번에는 90%로 적립하기로 함.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계산하는 거죠. 관리비 차감 적립금은 근데 여기에 장충이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어차피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얘는 차감한 후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그거는 따로 첨부 파일로 아까 했던 요거 있죠. 요거 처분 계산서 요거 이 과정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요거는 굳이 요거하고 얘를 정리를 해서 요 그 엑셀 파일에 첨부하시면 돼요. 하나 서브 자료로. 그래서 장충은 만약에 장충 이자가 있으면 장기손 충당금 이자 그 다음 장충 예치이자 전입에서 뺐으니까 얘는 처분 이미 했다. 재해치한 거니까 얘는 빼고 그거를 입주자와 공동기여분으로 처분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여기는 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충당 적립금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계산하는 거죠. 관리비 차감 적립금은 이 금액에 전체 금액에 곱하기 0.8 하면 되죠. 100%니까 100%에 80%니까 0.8 곱하면 돼요. 그러면 90을 하겠죠. 0.9. 그러면 관리비 차감 적립금이 1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얘는 전체 금액에서
빼는 거죠. 관리비 차감 적립금 뺀 그럼 나머지가 다 예비비로 가는 거예요. 그럼 예비비를 조절할 수 있어요. 1250으로.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 차기 2월 이익여금은 이익여금 전체 합계해서 이익여금 처분액을 뺀 나머지가 다음 해로 넘어갈 텐데 잠깐만요. 뭐가 또 금액이 남았을까요? 아, 얘가 합계를 안 했네요. 제가. 하나 더 셀이 빠졌네요. 이렇게 되면 차기 2월 이익여금이 없어요.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대표회의 의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땅땅땅. 이해 가시죠? 자, 이제 그 중에 몇 가지 자주 하는 질문을 좀 볼게요. 펜으로 가시고. 이익여금 처분 시 예비비 적립금은 반드시 이입해야 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익여금 이입은 기존에 적립된 금액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 예비비로 적립되어 있던 금액, 아까 같은 사례죠. 방금 전에 제가 예를 하나 보여드린 게 만약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면 그냥 그거는 그대로 유보하고 나머지는 관리비 차감으로 하셔도 돼요. 예비비로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을 관리비 차감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예비비를 이입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현행 관리계약 준칙에는 예비비 적립금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향후 예비비 적립금 이입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처분할 수도 있어요. 과거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기적립된 예비비에 대한 별도의 처리 규정은 없으므로 추가적인 예비비 적립 없이 계속 사용해서 소진하거나, 이 말은 소진하라는 얘기거든요. 또는 이익여금 처분 시 예비비를 아까처럼 이입하고 관리비 차감 목적으로 다시 적립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셔도 돼요. 요거 질문 잘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상 각 항목, 장기순 충당금 등의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상위 법령 등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승강기 수입이나 주차장 수입을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익으로 정의한 관리규약이라면 아파트 본인 거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를 장기선 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이며 공동기여로 잡수익으로 정의한 관리규약이라면 이를 관리비 차감으로 적립하는 것인데, 얘 봐요. 지금 상황에 따라 말이 두 개는 나누죠.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쉽게 건들지 말란 얘기예요. 다만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시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 경기도청, 시군구도의 정책 방향이 만약에 장기선 충당금 적립하라 하면 그렇게 가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딱 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만약에 그냥 내가 이번에 정리해갖고 관리비 차감 적립을 늘리고 싶어,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확 바꾸시면 안 된다고요. 만약에 하려고 하면 본인 회계감사를 작년에 했던 곳하고 전화를 통화해서 이래 해서 얘를 그 이익여금 처분액으로 합산해서 처분하고 싶다라고 얘기해서 물어보셔야 돼요. 그럼 그 사람도 물어보겠죠. 그러면 당신의 규약이 어떠냐, 그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이 어떠냐 물어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거기다 물어보셔야 돼요. 확실할 때 처리하시고 잘못해서 처분하시면 얘는 일이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지역마다 좀 다른데요. 주차 충당금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고. 이거 주차 충당금을 더 이상 적립하지 말란 얘기지. 기존의 주차 충당금을 적립해 놓아서 일단은 유보하고 있는 단지도 있어요. 그죠? 그거를 나눠서 보셔야 돼요. 이익여금 처분 시 포함시킬 수 있을까? 관련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아까 똑같죠? 이런 거는 분쟁의 소지가 많다니까요. 공동주택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경험적으로 비춰보면 주차 충당금을 회계연도 말에 잡수익 처리 후 이익여금 처분 절차를 거쳐서, 잡수익 처리는 건 뭐예요? 단계는 수입으로 했어요. 주차 수입으로. 근데 주차비를 입주자한테 부과해서 바로 주차 충당금을 설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잡수익으로 처리 후 이익여금 처분 절차를 거쳐서 관리비 차감 등에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긴 하지만 말이 없죠. 그 다음 말이 샤발샤발샤발 뭐라 말해줘야 되는데 말이 없어. 존재하지만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라는 얘기예요. 분쟁이 있을 때는. 이거 왜 분쟁이 있을 수 있냐면 보세요. 주차비는 전세자 월세대주 주차비를 내요 안 내요? 내요. 그럼 그 사람이 얘기해. 왜 내가 얘기한 거를, 내가 주차비를 내가 세입자가 들어서 하는데 이 사람 한 20년 살았다고 칩시다. 내가 여태까지 주차비 냈는데 그거 왜 다 관리비 차감으로
적립하냐 아니면 장기손 충당 그러면 적립하냐라고 시비를 붙으면 이거는 법상 싸울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얘도 회계사님도 이 자주하는 질문에도 쓰긴 했지만 본인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다수 존재함만 딱 쓰고 케이스만 얘기해주고 빠진 거예요. 물론 이 회계사님이 나쁘다고 한 게 아니에요.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지방자치단체 물어보세요. 그리고 회계사님 물어보시고 처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회계사님은 꼭 그 다음에 이의 여부 처분에 대해서 그 회계사님한테 회계감사를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회계감사가 바뀌고 예전 다른 지역에 있는 거나 아니면 이상한 회계법령을 기존에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처음 초입한 회계감사가 보면 얘는 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그 얘기가 있어서 이거는 적정하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구청 자치단체 그거를 알려주면 그 사람이 이제 둘이 얘기해서 해결이 볼 수 있다 하면 상관이 없는데 아니다. 전체 상위 회계상 이렇지 않다. 라고 그냥 자기가 소신을 막 피력해요. 그럼 어떡할 거야? 우리는 회계사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회계사님도 금액이 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 상황을 잘 알고 예전부터 꾸준히 해왔던 회계사님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회계사님도 내가 계속 했으니까 책임지고 그걸 계속 보죠. 질의를 받아도 성실하게 대답해줘요. 근데 너무 싼 회계사님 쓰면 문제가 뭐냐면 이번 하고 말고서는 나는 그만둘 수도 있어 라는 생각하면 말을 대충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책임져요? 경리나 소장이 책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싸다고 회계사님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거. 경력이 많고 그분하고 얘기를 해보셔야 돼요. 그냥 대충 견적서 받고 금액 받아갖고 하지 마시라고요. 이해 가시죠? 또 흥분했습니다. 가끔 그런 분도 계셔서 제가 우려를 섞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여러분 결산 2탄 끝났고요. 이 정도면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이제 연말정산 교육이 다음 주 토요일날 있을 거고요. 저도 그 감기 증상이나 이러신 분들은 가급적 만약에 사전에 얘기해서 내가 좀 이렇게 아픈 것 같다. 중국 우한을 다녀왔다. 그러면 그냥 저한테 얘기해서 조용히 취소해 주시면 제가 바로 취소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제가 매번 그 식사를 좀 대접을 하드리고 있어요. 그 간식 삼아. 저는 그 인간관계에서 친목도모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잠깐만요. 잠깐 여기서 홍보. 다음 주 토요일 날 교육이 있습니다. 연말전산. 만약에 감기 증상이 있거나 그 혹시라도 그 중국 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바로 즉시 취소하셔도 돼요. 연락 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왠지 무섭다 취소하셔도 됩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그 시뮬레이션으로 제가 미리 리허설로 연말정산을 개념하고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를 했어요. 이제 올려드릴 게 뭐냐면 ERP, XP ERP로 연말정산을 진짜 연말정산 하는 프로세스를 보여드리고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하는 것까지는 보여드려야 되죠. 근데 아직 제가 이거를 빨리 안 올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2019년 개정 세법으로 홍진 SPRP가 지금 업그레이드가 업그레이드가 안 됐어요. 이거 안 된 상태에서 동영상 올려봤자 소용이 없어서 제가 지금 아직 안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인데 2월 8일 날 교육할 때는 그때쯤에 막 올라올 있을 것 같아서 만약 올라오면 그걸로 잽싸게 교육 내용을 좀 바꿔버리고요. 만약에 그래도 안 올라왔다. 그러면 2018년에 했던 걸로 다시 그 교육용 모듈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질문이 많아요. 제가 5시에 교육을 끝냈는데 퇴근은 거의 6시 했거든요. 퇴근이래. 교육 끝나고 정리한 건 6시였어요. 그러니까 안 가고 남아있어. 아, 우리 너무 적극적이시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질문할 거를 그냥 와서 생각날 때 막 던지지 마시고 좀 정리해서 근거 자료 같은 거를 갖고 오세요. 그냥 본인이 얘기한 것 중에 뭔가 핀트가 하나 빠지거나 중요한 핵심 단어가 빠지면 그걸 빼고 생각하다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마스크는 꼭 쓰시고 혹시 몰라서 오실 때 그 손 소독제하고 이런 건 제가 준비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날 교육 때마다 여러분들 간식을 좀 대접을 해드리는데 이거 좀 뭔가 이번에는 사람이 적어서 내가 중국집을 시킬까 하고 막 피자를 시킬까 막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좀 건강상 여러분 위험이 있어서 그냥 햄버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아유 진짜 이번엔 참 시즌이 좀 그렇네요. 여하튼 건강 조심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날, 아니 이번 주는 벌써 지났죠. 다음 주 토요일날 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굿바이. 좋은 주말 보내세요. 오늘 하루 연속 촬영하느라 목이 다 쉬었어요. 이제 오늘 에너지 다 썼어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